얘기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요. 따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기후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무쌍하고 오리털을 못 입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데 로마 기후에 적응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겨울에 이제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8도, 5도 돼도 굉장히 여러분이 한국에서 느끼는 영하의 날씨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닙니다. 어쨌든 유럽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잊지 못하는 그 추억의 도시, 그러면 로마를 꼽는 게, 그게 또 역사와 문화의 고장, 그걸 떠나서 따뜻한 일기도 한 몫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팔라티노 언덕에서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일 역사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쫙 서머리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 콜로세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콜로세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다 콜로세움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태리 글씨는 전부 다 콜로세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 바로 여기가 라치오 지방의 로마예요. 이탈리아는 22개의 주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여기는 30만 1234제곱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남북한 합쳐서 1.4배, 남한의 3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약 5,800만 정도 돼요. 위도상 거의 이탈리아하고 같고, 아니 한국하고 같고, 수도 서울보다 로마가 면적이 2배는 더 큽니다. 로마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이 로마, 이 라치오 지방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라틴족이 살고 있었어요. 예, 로마를 세운 그 부족 단위로 들어가면 라틴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이탈리아에는 5개 종족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살았는데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에투르리아인들이 이미 진입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기원전 9세기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이탈리아에 완전히 정착한 토착민들이에요. 어디 살았냐면 피레체 아르로망에서 로마 중부지방 테베레강까지 쫙 걸쳐 살았던 사람들이 에투르리아. 바로 로마에는 라틴족하고 사비나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밑에는 상류족 사람들이 살았고, 맨 밑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운 그리스의 그 조그만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돈 좀 있었던 중산층들이 본국에서 생활이 여유치 못하자 해외로 식민지를 개척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왜? 본국에서 더 이상 재산 증식이 안 되고 경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막히니까 중산층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와서 새로운 식민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폴리스라고 해서 네아폴리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네아폴리스가 변해서 지금의 나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나폴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식민 도시예요. 그래서 5개 종족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틴족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라틴족이 번성을 했는데, 에트리아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황해도나 북쪽 지방 출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미 9세기, 기원전 9세기에 철기 문명을 갖고 왔는데 건축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기원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살았어요. 기원 전에. 네.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를 5세기 때, 기원전 5세기 때 로마를 점령하고 기원전 4세기에 로마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냥 로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가난한 라틴족하고 사비나족 사람들하고 무역 상대가 되질 않아서 직접 배를 타고서 어디로 걸어가냐, 그리스로 건너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통상 무역을 했어요. 이따가 박물관에 이따 갔으면 만약에 열려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 에트리아인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로마는 에트리아인들의 그 학정에 좀 시달림을 받습니다만 그들의 그 선진화된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흡수하게 돼서 로마가 세계화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원전에 사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따 가서 보시겠지만 제가 하수도는 못 보여드리고 상수도는 보여드립니다. 네, 하수도는 땅을 파야 돼서 못 보고, 상수도는 보여드릴게요. 내리자마자
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바로 에트루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는 그래서 북쪽이나 남쪽엔 그리스 사람들이 건너왔다고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가난한 기껏해야 우유나 아니면 뭐 양털 이런 것으로 백에 교육할 수 없는 라틴족과 사비를 요구하고는 교육 상대가 되지는 않으니까 끊임없이 배를 타고서 해양생활하고 뻗어나갔던 게 바로 남쪽 사람들이고, 북쪽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냥 로마 인접해서 테베레가까지 인접해 살았지만 점령하지는 않고 직접 그리스로 건너가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트루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뛰어나게 됐고, 이 로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라틴족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라틴어예요. 그런데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가지고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이들이 말이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라틴족이 사용했던 라틴어가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남북으로 쫙 라틴어가 보급이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5개 국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지금에 사용되어지는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루마니어. 영어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라틴족에 의해서 이 서양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레니즘 플러스 헤브라이즘인데, 헬레니즘은 바로 그리스의 문학, 철학과 문학, 이집트 문학이 일로 들어온 거고, 헤브라이즘은 바로 유대교에서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서양의 역사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빼고서는 얘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 사정교를 믿으신다 하더라도 제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불편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스님들도 다 오셔서 다 세계사 공부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타종교를 가시더라도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틴족이 사용했던 언어가 이탈리아 남북으로 통일되면서 라틴어가 보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서울말이 있듯이 라틴족의 각종 변형된 사투리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태리 말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침 인사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본조르노. 다시 한번 본조르노. 본조르노. 영어에 이게 굿모닝이에요. 본이 굿이고 조르노가 모닝이에요. 그래서 본조르노. 이거 굿모닝이에요. 아침 인사입니다. 본조르노. 조르노는 아니고 본조르노. 그래서 그걸 아침이라고 이렇게 아침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이탈리아에서 반드시 드셔보셔야 될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리브유, 그 다음에 발사믹이죠, 와인, 그 다음에 파스타, 그 다음에 피자, 그 다음에 초콜릿.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바로 그 아이스크림이 이태리 말로 부온 젤라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부온 젤라또. 뭔지. 네, 부온이 맛있는, 좋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쓰이면 좋은이라는 뜻이고, 음식 앞에 쓰이면 맛있는 그런 뜻에서 부온 젤라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젤라또가 아이스크림이고 부온은 맛있는 딜리셔스 얘기하는데, 근데 한국 분들은 이게 부온을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그게 본이 된 거예요. 부온 젤라또인데 부온 젤라또.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부온이에요. 부온 젤라또, 본조르노. 요게 바로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갑시다. 레치고를 이태리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안디아모. 네, 이게 영어의 레치고예요. 안디아모. 근데 이 안디아모가 그 남부에 가게 되면, 메인 나폴리에 내려가신다면, 여러분이 이탈리아를 소개하는 문화나 유럽 문화를 소개할 때 꼭 따라다니는 그 CF처럼 따라다니는 그 음악들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갑니까? 남부니까 이탈리아를 소개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거 오솔레미오, 그죠? 오솔레미오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일 또 소렌토 가시는데 토르다 소렌토, 돌아와라 소렌토, 산타 루치아, 그 다음에 옴브라 마이프라고 혹시 또 들어보셨어요? 옴브라 마이프. 그 다음에 푸니쿨라레 모르시죠?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양보 까빠 양마야, 양보 까빠 양마야, 구니꿀라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지금 저 영화의 레치고 안디아모,
안디아모의 나폴리 사투리가 얌모예요. 한번 해보세요. 얌모. 얌모. 이것도 얌마야. 그게 얌모가 안디아모예요. 안디아모. 그 다음에 후니쿨라레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렛츠고 투더 케이블카. 그게 케이블카 타러 가자는 노래예요. 얌모. 이것도 얌모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안디아모 하는 것을 나폴리 사람들은 얌모라고 얘기해요. 이게 라틴어에 변형된 나폴리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각종 변형된 라틴어의 사투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금의 이탈리아는 바로 피렌체 사투리가 이탈리아로 굳어진 거예요. 내일 이제 피렌체 내일 모레 올라가신다면 피렌체가 바로 르네상스의 본고장이잖아요. 그 르네상스 붐을 타고 라틴어에 능통했던 학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지방 사투리 방언으로 책을 써서 보급시켰어요. 그게 르네상스 붐을 타고 이탈리아 전역 보급돼가지고 피렌체 사투리가 지금의 이탈리아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안디아모에 해당되는 나폴리 사투리가 바로 얌모다. 그래서 라틴족이 사용했던 언어가 이렇게 5개국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